자, 여러분 오늘 1강은요. 주제가 너 언제 베트남 가? 자, 언제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시점과 관련된 표현을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를 배워요, 여러분? 숫자 1부터 14까지를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어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혹시나 옆에 물잔이 있으시다면 이 물잔을 들고 저를 함께 따라해 주시면 되고요. 제 입모양을 잘 봐주시면 됩니다. 자, 몹 떨어뜨리세요. 몹 아니고 몹 끓으세요. 몹. 오케이. 하이 하이 바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몹 하이 바 한 번 더. 몹 하이 바입니다. 자, 그럼 베트남에서는요. 짠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여러분 지금 술을 먹어요. 짠!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베트남에서는 이 짠이라는 표현이 몹 하이 바요! 이게 짠이에요. 엄청 길죠? 짠이 뭐라고요? 몹 하이 바요입니다. 한 번 더. 몹 하이 바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요가 사실은 원래 vo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vo를 요라고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이 이렇게 요로 많이 쓰는데요. 이거는 들어가다 들어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 되냐면 몹 하나, 하이 둘, 바 셋 들어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들어와. 약간 좀 이런 느낌으로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생각보다 여러분이 발음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거 발음할 때 몹 아니고 몹 끓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이거 할 때도 하이 아니고 하이예요. 하이 하이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몹 하이 바요. 몹 하이 바요. 좀 더 빠르게. 몹 하이 바요. 몹 하이 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 2, 3은 몹 하이 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몹 하이 바요 하면서 여러분이 짠을 했어요. 근데 오늘 너무 짠을 많이 했더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죽 먹어야 돼요. 분죽을 먹어야 돼요. 분죽을 여러분이 냠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머릿속에 상상하세요. 여러분이 뭐 팔바요 이걸 너무 많이 했더니 다음날에 본죽을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본죽을 냠냠 하는 상황까지 와버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많이 해요. 저는 좀 좋아해요. 자, 그래서 다시 보면요. 몹, 하이, 바가 뭐예요? 1, 2, 3이고 본죽 그렇죠? 이거 근데 대신 남부에서는 이거를 본이라고 읽지 않고요. 요렇게 읽습니다. 대신 몸, 입모양 잘 보세요. 몸입니다. 알겠죠?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몹, 하이, 바, 몸죽. 오케이? 몹, 하이, 바, 몸죽을 남남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남남. 오케이? 자, 남 이게 숫자 5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몹, 하이, 바, 몸죽을 남남 이렇게 해서 몹, 하이, 바, 몸남. 몹, 하이, 바, 몸남. 몹, 하이, 바, 몸남. 안 보고 몹, 하이, 바, 뭐야? 몸죽. 오케이. 몸남. 몹, 하이, 바, 몸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여러분. 싸우. 일단 그냥 읽어보세요. 싸우. 올리셔야 돼요. 싸우 아니고 싸우. 우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싸우 아니고 싸우. 싸우.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뭐라고 해야 돼요? 바이. 여러분 바이 아니고요. 바이. 아가 짧고 이의 강세. 바이. 오케이. 그 다음 땀. 그 다음에 젠. 오케이. 마지막으로 머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우 발음 잘해서 싸우, 마이, 땀, 진, 머이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여러분 1, 2, 3, 4, 5가 뭐였어요? 몹, 하이, 바, 몸, 남. 그렇죠. 그 다음에 싸우, 마이, 땀, 진, 머이라고 써져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애주가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자,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자, 하이, 바, 요! 하면서 오늘 막 했어요. 그랬더니 뭘 해야 돼요? 탈이 나서 몸속을 먹고, 몸속을 남남 먹고, 어때야 돼요? 우리 땀 빼야 돼, 땀 빼. 땀 빼야 돼서 여러분이 사우나에 갔더니, 사우나에 가면 뭐가 없어요, 여러분? 바이람이 없어요. 바이람 không có 바이람. 오케이?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땀이 찐득찐득 나버렸지? 뭐야 그죠? 우리 뭐야예요. 뭐야 이렇게. 그럼 다시 1, 2, 3, 4, 5, 6 나에 갔더니 바이람이 없어서 땀이 찐득찐득 나버렸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 한국말 따라 하셔야 돼요. 6 나이 갔더니 바이람이 없어서 땀이 찐득찐득찐득 거려버렸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여러분? 이건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이바 하고 몸속을 남남하고 6에 갔더니 바이가 없어서 땀이 찐 해가지고 뭐야 이렇게 알겠죠? 알겠죠 여러분? 근데 여기에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 이건 여러분이 진짜 기억이 안 날 때 여러분이 기억나게 하려고 제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만든 것 뿐이에요. 얼마나 끼워 맞추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일단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뭘 해야 돼요?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오케이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요? 1, 2, 3, 4, 5, 6, 7, 8, 9, 10 입니다. 한 번 더 1, 2, 3, 4, 5, 6, 7, 8, 9, 10 뭐라고요?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가서 다시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제가 여러분 1부터 10까지 그걸 꼭 드릴 테니까 그 mp3 파일 들으시면서 좀 연습을 좀 해주세요. 그러시고 어떻게도 연습해야 되면요. 1, 2, 3, 4, 5, 6, 7, 8, 9, 10을 너무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약간 좀 이상한 사람같이 보일 수 있겠지만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좀 잘 됐다.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하고 10, 9, 8, 7, 6, 5, 4, 3, 2, 1 거꾸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거기까지 하면 여러분 오늘의 강의 제대로 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짠을 해야겠죠? 1, 2, 3 짠 했더니 몸속을 남남 하고 나서 사우나에 갔더니 바이람이 없어서 땀이 찐찐 뭐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표현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의 핵심 표현은 이렇게 세 가지를 공부할 겁니다. 첫 번째는 khi nào, bao giờ 라고 해서 언제라는 표현을 배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hôm nay là ngày mấy, tháng mấy 이렇게 오늘은 몇 월 며칠이야. 그래서 오늘은 몇 월 며칠이다 라는 표현을 배워볼 거예요. 세 번째로 큰 틀로 봤을 때는 며칠에 몇 월에 그거 할 거야. 그래서 나는 며칠에 몇 월에 이렇게 다 뭐예요? 시점과 관련된 표현을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잘 따라해 주시면 돼요. 끼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제발 요거는 크예요. 크 아시겠죠? 항상 ph, kh, th 다 어때요? 퍼, 커, 터 이런 소리가 나죠? 절대 쌍격 아니고 커예요. 그래서 khi nào, khi nào, khi nào 오케이. 자 두 번째는 bao 여러분 vào 하면 안 되고 bao giờ, bao giờ, bao giờ khi nào, bao giờ 입니다. 자 khi nào, bao giờ 는 여러분 모두 다 언제라는 단어인데 이게 문장 앞에 가면요 미래를 물어보게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언제는 뭐다? khi nào, bao giờ. 언제는 khi nào, bao giờ 인데 이게 문장 앞에 쓰면 뭘 물어본다? 미래, tương lai 를 물어보게 되어 있다. 자, 너 언제 한국에 가? 이렇게 하면 뭐부터 나와야 돼요, 여러분? 언제, khi nào, bao giờ 부터 나와야 돼요. khi nào, bao giờ. 동생이 동생이 em이죠, 여러분. 가다가 뭘까요? đi. 오케이. 한국은 한국이라고 해서 자, 어떻게 해야 돼요? khi nào, bao giờ em đi Hàn Quốc. 다시 한번 해볼까요? bao giờ em đi Hàn Quốc. 여러분 천천히. bao giờ em đi Hàn Quốc. 오케이. 한 번 더. bao giờ em đi Hàn Quốc. em đi Hàn Quốc. 여러분이 조금 더 발음이 됐을 때는 제가 항상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bao giờ. 이렇게 두 음이 있을 때는 첫 번째 음을 좀 짧게 하시고 두 번째 음에 조금 더 강세를 주면서 bao giờ 한국 한국 이렇게 해주시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고 말씀드렸죠. bao giờ em đi Hàn Quốc. bao giờ em đi Hàn Quốc. 딴 데 보지 말고 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너 언제 베트남에 와? 뭐부터 나와야 된다? bao giờ. 오케이. bao giờ em. 자, 오다가 뭘까요, 여러분? 배웠어요? đến. 오케이, 좋습니다. 베트남은 Việt Nam 혹은 우리 Việt Nam이라고도 발음하죠. V는 남부에서 여 발음도 나고 V 발음도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bao giờ em đến Việt Nam. bao giờ em đến Việt Nam. bao giờ em đến Việt Nam.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너 언제 귀국해? 여러분, 가다라는 단어가 되돌아가다의 가다가 뭐였죠? mọi người nhớ không? 우리 인문 1에서 했습니다. đó là ve라는 단어였습니다. về, 그쵸? 남부로서는 우리가 예라고도 할 수 있었죠. 이게 되돌아가다. 근데 나라로 되돌아가다라고 하면 우린 귀국하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về nước, 오케이. 혹은 về nước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khi nào em về nước, khi nào em về nước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고요. bao giờ em về nước 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언제가 뭐라고요? các bạn ơi, 언제 뭐예요? khi nào hoặc là bao giờ. khi nào, bao giờ. 여러분 이거 하지 마세요. khi nào, bao giờ 아니고 khi nào, bao giờ. 제발 내리세요. 그래서 너 언제 베트남 가냐? 어떻게요? bao giờ em đi Việt Nam. bao giờ em đi Việt Nam. 이렇게 하면 뭐다? 미래를 물어보는 게 되고요. 자, 지금 보면 문장 끝에 있죠? 이거는 과거를 물어보게 됩니다. 다시 앞이랑 비교하면요. 앞에 있을 경우엔 뭘 물어본다? 미래를 물어보고 뒤로 갈 때는 물어본다? 과거를 물어보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베트남 사람들 이걸 엄청 잘 지킬까요? 사실 여러분 말하다 보면 우리가 말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해요. 그쵸? 조금 막 안 지킬 때 진짜 많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겠죠. 베트남 사람들이 만약에 말을 잘못했다? 그냥 실수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한국어 할 때도 실수하잖아요. 베트남어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khi nào, bao giờ.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자, 이번 너 언제 왔어? 라고 하고 싶어요. 왔어니까 이미 과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생아, em. 자, 왔다라는 건 여기서 는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게 집에 온 거예요. 되돌아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ve를 쓸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em ve도 되고요. 만약에 그냥 너 언제 도착했냐 이런 느낌의 언제 왔냐의 느낌일 때는 em đến khi nào.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기억하셔야 돼요. em đến khi now일 때는 보통 집이라기보다는 회사나 막 이런 곳이에요. 근데 em về khi now라고 할 때는 보통 집에서 너 언제 왔어? 이렇게 얘기할 때 주로 em đến khi now는 쓰지 않습니다. 뭘 써야 돼? 그럴 때는 집에서 자기야 집에 왔어? 엄마 집에 왔어요? 아빠 집에 왔어요? 이럴 땐 뭐 쓴다? em về khi nào. em về khi nào. 엄마 언제 왔어요? mẹ về khi nào. mẹ về khi nào.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mẹ về bao giờ. 이것도 돼요. 이건 사실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표현들이 다 각자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과거를 쓸 때 khi now를 쓰는 걸 좋아하고요. 전 미래를 쓸 때 bao giờ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쓴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너 언제 밥 먹었어? 하면 이 언제는 지금 앞에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어디다 써야 돼? 끝에 가야 돼요. 그럼 이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너 밥 먹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너 하면 am입니다. 자, 밥인데 저녁밥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저녁밥 하면 어떨까요? ăn tối 라고 합니다. ăn tối, tối 저녁이죠. 우리 배웠죠? ăn tối 가 저녁이에요. 너 언제 저녁 먹었어? 라고 하면 em ăn tối khi nào? em ăn tối khi nào? em ăn tối khi nào? 오케이. 혹은 만약에 그냥 너 밥 언제 먹었어? 라고 하면 어떻게요? em ăn cơm. 자, 보세요. em ăn cơm khi nào? 다 평성이에요. em ăn cơm, em ăn cơm khi nào? em ăn cơm khi nào? em ăn tối khi nào? 이렇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너 언제 영화 봤어? 이것도 언제는 끝에 가요. 자, 그러면 너는 em, 지금 너가 동생인 거야, 지금. em, 영화보다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보다 쌤을 보고 있다 했죠? xem phim. 그죠? phim만 돼요. phim bao giờ? em xem phim bao giờ? 혹은 em xem phim khi nào? em xem phim 아니고 em xem phim khi nào? em xem phim khi nào?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da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언제는 뭐다? bao giờ? khi nào? bao giờ? khi nào? Mọi người sử dụng cái gì vẫn là không sao. cái đó là tùy mọi người thôi. 여러분이 뭘 쓰고 싶든 상관없어요. nhưng mà, 하지만 원래 theo nguyên tắc 원칙적으로는 bao giờ hoặc là khi nào 라는 이 단어가 문장 앞에 쓰면 어디를 얘기한다? 미래. 오케이. 문장 끝에 쓰면 뭐다? 과거.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너 언제 밥 먹을 거야? 이럴 때는 khi nào bao giờ 가 어디 써야 돼요? 앞에 써야 돼요. 야, 너 언제 먹었어? 할 때는 어떻게 써야 돼요? 뒤에 써야 돼요. 야, 너 베트남 공부 몇 시에 해? 그러니까 언제 해? 이럴 때는 뭐예요? 앞에 써야 돼요. 언제 했었어? 하면 어떻게 해요? 뒤에 써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게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과 입으로 나오는 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연습을 같이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베트남어 공부를 한다가 học tiếng Việt 이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같이 해보는 거예요. Khi nào em học tiếng Việt? Khi nào em học tiếng Việt? 그리고 em học tiếng Việt khi nào? em học tiếng Việt khi nào?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연습을 해주셔야지 진짜로 베트남어가 내게 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말을 하려고 하는데 키 now 막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이건 좀 어려우니까 제 발음을 잘 들으시면서 딴 데 보지 말고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Hôm nay là ngày mấy tháng mấy. 한 번 더. Hôm nay là 내리세요. ngày 아니고 I 이 느낌. ngày mấy tháng mấy 땅 아니야. 땅 아니고 tháng 이죠. 다시 hôm nay là ngày mấy tháng mấy. 이렇게 보면 앞에 건 짧고 뒤에 거에 강세가 이렇게 들어가죠. hôm nay là ngày mấy tháng mấy. hôm nay là ngày mấy tháng mấy. hôm nay là ngày mấy tháng mấy. tháng mấy. 여러분 tháng mấy 아니고 tháng mấy 이렇게 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hôm nay là 이죠. 오늘은 이다. ngày mấy 며칠. 원래는 따로 쓰면 이거지만 같이 쓰면 원래 며칠이죠. 며칠. ngày mấy 하고 몇 월. tháng mấy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면 어때요? 우리나라는 몇 월 며칠 한데 베트남 어떻게 써요? 일몇 월몇. 어때요? 미쳐버리겠죠. 미쳐버리겠죠. 그렇죠? 근데 기억하세요. 지금도 잘 들으세요. 앞으로 시간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우리는 thời gian, 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숫자와 함께. 시간은 머릿속에 딱 두 가지로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첫 번째, 기간을 물어보는 것인가? 아니면 시점을 물어보는 것인가? 뭐냐고요? 기간, 시점이에요. 3시간은 기간, 3시에는 시점, 며칠에는 시점, 그죠? 몇 개월 동안은 기간. 이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지금 우리는 시점을 공부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시점을 물어볼 때는요,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요, 무조건 뭐이라는 단어, 몇이라는 단어가 끝에 가요.
혹은 숫자가 끝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4일에 하면 이 숫자 4가 어디 가요? 끝에 가요. 며칠에 하면 그 몇이 어디 간다고요? 끝에 가요. 몇 월에 하면 몇이 어디 가요? 끝에 가야 돼요. 3월에 하면 숫자 3이 어디 가요? 끝에 가야 돼요.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끝에 숫자 가고 끝에 가면 그게 시점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 너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외우는 게 답이에요. Hôm nay là ngày mấy tháng mấy. Hôm nay là ngày mấy tháng mấy 이겁니다. Hôm nay là ngày mấy tháng mấy 이렇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대답하실 때도 어떻게 하면 되냐요? Hôm nay là 오늘은 ngày 뭐뭐뭐 tháng 뭐뭐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지금 오늘은 5월 15일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Hôm nay là ngày 15 tháng 5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베트남 사람은 숫자를 쓸 때 어떻게 쓸까요? 그러니까 날짜를 쓸 때 어떻게 써요? 자, 5월 15일을 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쓰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여러분 베트남과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만약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5월 8일일까요? 8월 5일일까요? 이건 5월 8일이에요? 8월 5일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한국으로 치면 요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계약서 쓰거나 못 쓰실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기억하시고요. 그냥 연습만이 답이요. 매일매일 물어볼 거예요. 며칠이냐고.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자, hôm nay là ngày mấy tháng mấy. 자, 대답해 볼게요. hôm nay là ngày 10이 뭐였어요? 10 하고 그냥 따라해 주세요. 5 tháng 5. Hôm nay là ngày 15 tháng 5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5월 11일이야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오늘은 5월 11일이야. Hôm nay là ngày mấy tháng mấy?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Hôm nay là ngày mấy tháng mấy? 들으셔야 돼.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Hôm nay là ngày mấy tháng mấy? Hôm nay là ngày 10일. 자, 10일 어떻게 할까요? 10, 1, 5 tháng 5입니다. 다시 한번. Hôm nay là ngày 11 tháng 5. Hôm nay là ngày 11 tháng 5 이렇게 되고요. 자, 오늘은 5월 5일이요. 제일 쉬워요. 어떻게 그냥 hôm nay là 항상 똑같았으면 좋겠죠. ngày 5 tháng 5. Hôm nay là ngày 5 tháng 5 이렇게 하고 싶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어떻게 썼어요? 뭄이라고 썼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베트남에서 원래 여러분이 ngày 5 tháng 5 해도 상관없긴 하지만 사실은 그 한 달에 30일까지 있다고 쳤을 때 1일부터 10일까지는 베트남 사람들이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너무 글씨가 별로네요. 1일에서 10일까지는 날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오히려 ngày 보다는 뭄을 씁니다. 근데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만약에 5월 5일이에요. 그럼 베트남 사람이 물어볼 때도 이렇게 물어봐요. Hôm nay là mùng mấy tháng mấy? Hôm nay là mùng mấy tháng mấy?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대답하실 때도 Hôm nay là mùng 5 tháng 5 이렇게 해야 진짜 베트남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Hôm nay là ngày 5 tháng 5 이거는 되게 이제 외국인이에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은 4월 12일이야. Hôm nay là 오케이. ngày 12. 10이 뭐예요? 하나씩 해봅시다. 10, 10, 2, 1, 2니까 2겠죠? 12 tháng 4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뒤에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Hôm nay là ngày 12 12 그냥 12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tháng 4 숫자가 원래 여러분 어려워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오늘 2번 들으시면 좀 쉬워지고요. 여러분이 집에서 복습하고 다음 내일이 되면 좀 더 쉬워져요. 그러니까 어려워하는 거에 진짜 어떻게 너무 어려워. 지금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걸 알았구나. 이런 긍정적인 사고. 오늘도 이런 걸 알았어. 내 자신 너무 칭찬해. 대견스러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보지 않고 읽어볼게요. 오늘은 몇 월 며칠이니? Hôm nay là ngày mấy tháng mấy? 자, 오늘은 Hôm nay là 5월 11일 하면 ngày 11 tháng 5. 5월 5일 Hôm nay là ngày 보다는 mùng 5 tháng 5. Hôm nay là mùng 5 tháng 5. 오늘은 12월
4월 12일 hôm nay là ngày 12 tháng 4. 자, 왜냐면 여러분 방금 전에 숫자 4를 뭐라고 배웠을까요? 4를 봄죽하면서 우리 몸 배웠어요. 몸 배웠잖아요. 근데 4월만 당몸이라고 하지 않고요. 당뜨라고 써요. 당뜨라고 써야 돼요. 여러분이 당뜨라고 써야지 진짜로 제대로 된 베트남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hôm nay là ngày 12 tháng 4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표현입니다, 여러분. vào ngày mấy 한 번 더. vào ngày mấy 라고 하면요. 제가 말했죠. 항상 시점을 얘기할 때는 숫자나 이 몇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간다? 끝에 간다. 어디에 간다? 끝에 간다. 그래서 이거는 며칠에 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동작을 며칠에 해? 만약에 여러분 이 동작을 11일에 해요. 그러면 이렇게 vào ngày 1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똑같이 vào tháng mấy 라고 하면 당이 월이기 때문에 몇 월에 이 동작을 하냐? 만약에 3월이에요. vào tháng 3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연습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먼저 며칠에 라는 표현을 vào 오 발음 잘하세요. vào 바오 안 돼요. 윗니빨 아래 입술에 놓고요. vào vào ngày mấy ngày mới 안 돼요. ngày mấy ngày mấy ngày mấy ngày mới 안 돼요, 여러분. ngày mei입니다. vào ngày mấy 몇 월에 vào tháng mấy vào tháng mấy vào tháng mei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오빠 며칠에 놀러 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빠가 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는 ăn, 오케이, 놀러 가다는 đi chơi, chơi 가 놀다 했죠. ăn đi chơi vào ngày mấy. 한 번 더. ăn đi chơi vào ngày mấ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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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며칠에 만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예요? chúng mình. 근데 제가 뭘 많이 쓴다고 했죠? mình 많이 쓰라고 했죠? mình 만나다 gặp vào ngày mấy. 여러분 그냥 까먹었어도 까먹었어, 큰일 났어 이러지 마세요. 지금 다시 복습하면 되잖아요. mình gặp vào ngày mấ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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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 며칠에 귀국해? 자, 귀국하다 우리 또 배웠잖아요. 뭐 했어요? về nước 이죠. về nước.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em 동생아, em về nước.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 몇 월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몇 월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봤었는데도 이렇게 틀린 게 또 나와요.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몇 월에 em về nước vào tháng mấy. em về nước vào tháng mấy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며칠에 귀국해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em về nước vào ngày mấy. em về nước vào ngày mấy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 며칠에 뭐뭐 해? 어떻게 한다고요? 끝에다가 그냥 vào ngày mấy. vào ngày mấy. 여러분 앞에 주어 빼고 일단 동사로 해볼게요. 며칠에 만나? gặp vào ngày mấy. 며칠에 공부해? học vào ngày mấy. 며칠에 가? đi vào ngày mấy. 며칠에 귀국해? về nước vào ngày mấy. 몇 월에는 뭐예요? vào tháng mấy. 땅 아니고 tháng mấy. 몇 월에 공부해? học vào tháng mấy. 몇 월에 만나? gặp vào tháng mấy. 몇 월에 공부해? 몇 월에 가? đi vào tháng mấy.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대답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vào ngày 뭐뭐뭐, vào tháng 뭐뭐뭐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빠 10일에 놀러 간대요. 자,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빠가 놀러 가요. ăn 놀러 가다, đi chơi 이죠. ăn đi chơi. 그 다음에 10일에 vào ngày 10도 되지만 제가 1일부터 10일까지는 뭐를 많이 쓴다? mùng 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vào mùng 10. vào 다 내려가요. vào mùng 10 아니고 vào mùng 10. vào mùng 10.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ăn đi chơi vào mùng 10. ăn đi chơi vào mùng 10. ăn đi chơi vào mùng 10입니다. 자, 우리 6일에 만나. 우리를 제가 아까
남부에서는 문이에요. 문 만나다. gặp 6일에 vào ngày 6 이래도 되지만 제가 이럴 때는 뭘 쓰는 게 좋다? 1일부터 6일까지는 vào mùng 6 vào mùng 6 오늘은 15일이니까 몸 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mình gặp vào mùng 6 mình gặp vào mùng 6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나 7일에 귀국해. 자, 귀국하다 뭐였어요? về nước. 동생은 귀국하다. em về nước. em về nước. 몇 월에? 7월에. 죄송해요. 자꾸 이걸 잘못 썼네요. em về nước vào tháng 7. em về nước vào tháng 7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 번만 여러분 따라서 읽어주세요. 자, 오빠는 10월에 놀러간다. 10일에 놀러간다. 이 10일을 가운데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시간이 가운데 나온다고 해서 가운데 쓰시면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오빠 놀러가. Anh đi chơi vào mùng 10. Anh đi chơi vào mùng 10. 우리 6일에 만나. 우리 만나. Mình gặp vào mùng 6. Mình gặp vào mùng 6. 오케이. 나 7월에 귀국해. 나 귀국해. Em về nước vào tháng 7. Em về nước vào tháng 7.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좀 회화를 좀 해볼게요. 친구 유리가 곧 한국 간다고 들은 것 같아서 언제 가는지 물어봐야겠어요. 자, 유리야 하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유리의 였죠. 유리의. 자, 너 언제 한국 가? 이거는 미래이기 때문에 khi nào 이렇게 나오죠. khi nào. 친구는 bạn 혹은 cậu 를 쓸 수도 있고 그냥 유리라는 이름을 쓸 수도 있었죠. khi nào, bao giờ Yuri đi Hàn Quốc? Yuri ơi, khi nào bạn đi Hàn Quốc? Yuri ơi, khi nào bạn đi Hàn Quốc? 자, 여러분 유리가 앞에 있어요. Yuri ơi, khi nào bạn đi Hàn Quốc? 했더니 나 4월 2일에 한국에 가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나 4월 2일에 가면 안 되죠? 나는 한국에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유리라고 써도 돼요. 스스로 유리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친구 사이에서 나는 tớ,나 우리가 뭐 썼어요? mình 둘 중에 하나 썼죠. tớ đi Hàn Quốc vào 4월 2일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1, 2, 월사예요. 그냥 거꾸로 숫자 끝에 가야 돼요. mùng 2 tháng 4. 다시 한번 mùng 2 tháng 4. 원래 처음에 날짜 배울 때 어려워요. 어려운 거 맞아요. 그냥 계속 따라하면 돼요. tớ đi Hàn Quốc vào mùng 2 tháng 4. tớ đi Hàn Quốc. 나는 한국을 가. tớ đi Hàn Quốc. 언제? vào mùng 2 tháng 4.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유리야 너 언제 가? 유리 ơi, 언제 가냐니까 미래니까 khi nào cậu đi Hàn Quốc? 유리 ơi, khi nào cậu đi Hàn Quốc? 나 한국에 가. tớ đi Hàn Quốc. tớ đi Hàn Quốc. 언제? vao가 있어야 돼요. vào mùng 2 tháng 4. vào mùng 2 tháng 4입니다. 이번에는 휴가에 야장을 여행 가려고 버스표를 끊는데 표 판매원이 언제 가고 언제 오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오빠 며칠에 가고 며칠에 돌아오세요.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자, 가다가 뭐예요, 여러분? 네, 오케이. 되돌아오는 건 뭐예요? ve입니다. 자, 그럼 오빠가 가요? Anh đi vào ngày mấy? về vào ngày mấy? 근데 이때는 회화에서 사실 원래는 여러분 생략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며칠 가고 며칠 돌아오세요. 우리나라 쓰지 않죠. 그렇지만 베트남에서는 며칠에 며칠을 같이 계속해서 나올 때는 간혹 생략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회화에서 그냥 인용을 하고 그냥 허용을 해주는 것 뿐이지 문법적으로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회화에서는 이렇게 많이 해요. Em đi ngày mấy, anh đi ngày mấy, về ngày mấy. 들어보세요. Anh đi ngày mấy, về ngày mấy. Anh đi ngày mấy, về ngày mấy. Anh đi ngày mấy, về ngày mấy.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Anh đi vào ngày mấy, về vào ngày mấy. Anh đi vào ngày mấy, về vào ngày mấy. 했더니 저는 10일에 가고 13일에 돌아간대요. 일단 나는 가다부터 써야 돼요. Anh đi, 오케이. Anh đi 언제? vào ngày 11일 11. 오케이. 자, 그 다음에 về 돌아와요. vào ngày 13. 물론 이때도
vowel을 생략할 수 있겠죠. 그냥 그건 회화에서 하지만 쓰려고 하셔야 돼요. Anh đi vào ngày 11, về vào ngày 13. Anh đi vào ngày 11, về vào ngày 13.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항상 주어 동사 이렇게도 써야 돼요. 오빠 며칠에 가고 며칠에 오세요? Anh đi vào ngày mấy, về vào ngày mấy. Anh đi vào ngày mấy, về vào ngày mấy. 아, 나는 anh đi vào ngày 11. 숫자 끝에 있죠? Về vào ngày 13. Anh đi vào ngày 11. Về vào ngày 13. 이렇게 됩니다. 자, 같은 팁 언니가 베트남에 장기 출장을 간다고 해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갈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언니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베트남 가세요? 여러분 항상 시간 개념 끝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언니가 베트남을 가요. Chị đi Việt Nam. Chị đi Việt Nam. 자, 우리 배웠죠? từ A đến B. A부터 B까지. 그래서 몇 월? từ tháng mấy đến tháng mấy. Chị đi Việt Nam từ tháng mấy đến tháng mấy. Chị đi Việt Nam từ tháng mấy đến tháng mấy 입니다. 근데 3월부터 6월까지 베트남을 간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가다 베트남에 chị đi Việt Nam. 자, 몇 월부터? từ tháng 3 đến tháng 6. Chị đi Việt Nam từ tháng 3 đến tháng 6. Chị đi Việt Nam từ tháng 3 đến tháng 6. 이렇게 됩니다. 자,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한다? 언니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가요? Chị đi Việt Nam từ tháng mấy đến tháng mấy. Chị đi Việt Nam từ tháng 3 đến tháng 6.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상황을 바로 떠오르세요. 중국 가는 비행기표를 끊으려고 해요. 1일에 가서 14일에 돌아올 예정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나는요 중국에 가고 싶어요. 1일에 가고 싶고요. 그 다음에 14일에 돌아오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어머, 여러분 이거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 저는요 가고 싶어요. em 가고 싶어요. muốn đi. 그쵸? 어디를? 중국. em muốn đi Trung Quốc. 이게 중국 가고 싶은 거죠. 언제? vào mùng 1. vào mùng 1. 그리고 돌아오고 싶어요. về vào ngày 14. về vào ngày 14. 이때는 몸 쓸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Em muốn đi Trung Quốc vào mùng 1. về vào ngày 14.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죠, 여러분? 괜찮아요? 자, 오늘은 주말이다. 남편한테 언제 축구하러 갈 건지 물어본대. 이건 미래니까 앞에 써야죠. 자, 언제가 뭐예요? khi nào, bao giờ. 자, 자기야, 남편 어떻게 해야 돼요? anh ơi. 그렇죠. 오늘 언제 축구하러 갈 거야? hôm nay. 오늘. 자, 항상 이렇게 오늘은 앞에 써야죠. 자, 오늘 하고 khi nào, 언제. anh, 남편은 đi chơi bóng đá, 축구를 chơi 하러 갈 거야. 혹은 뭐요? đá bóng, 공을 차러 갈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좀 어려워도 여러분 딴 데 보지 말고 집중하셔야 돼요. Anh ơi, hôm nay khi nào anh đi chơi bóng đá? Anh ơi, hôm nay khi nào anh đi đá bóng? Anh ơi, hôm nay khi nào? 이게 여보, 오늘 언제? Anh ơi, hôm nay khi nào? Anh ơi, hôm nay khi nào? 너 축구하러 가요? Anh đi chơi bóng đá. Anh đi chơi bóng đá. Anh ơi, hôm nay khi nào? Anh đi đá bóng. Hôm nay khi nào? Anh đi đá bóng.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친구 휘가 요즘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러 갔다가 언제 오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자, 이것도 미래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휘야 하면 어떻게 해요? 휘 ơi, 언제, khi nào 혹은 bao giờ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bao giờ. 자, 친구인 cậu 가 đi A về A를 다녀오다. 그래서 đi học về 하면 공부하러 다녀오는 거예요. đi học về. 여러분, đi về học 하시면 안 돼요. đi A ve가 A를 다녀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어 공부하러 다녀오다 하면 đi học tiếng Hàn ve입니다. 절대로
đi về học tiếng Hàn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A를 다녀오다는 đi A về, đi A về, đi A ve로 외우셔야 돼요. 다시 Huy ơi, khi nào cậu đi học về? Huy ơi, khi nào cậu đi học về? Huy ơi, khi nào cậu đi học tiếng Hàn về? Huy ơi, khi nào cậu đi học tiếng Hàn về?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항상 A를 다녀오다 뭐라고요? đi A về. 이거 진짜 많이 들려요. 여러분 틀리시면 안 돼요. 왜냐? 저한테 배웠잖아요. 자, 여기까지 알고 가면 됩니다. 자, 1월은 제가 말했죠. 당목 숫자 1이라고도 하지만요. 사실 당목 잘 안 써요. 베트남 사람들은 1월의 경우는요. 당, 잉, 여 발음, 잉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당잉을 도저히 발음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당목이라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당잉이에요. 그리고 당 아니고 당이에요. 1월은 당잉, 4월은 당뜨예요. 여러분 이건 쌍디귿입니다. 자, 12월은 당 12, 12라고도 하지만 당짭이라는 표현도 많이 쓴다까지도 알고 계셔야 돼요. 1월은 당잉, 4월은 당뜨, 12월은 당12도 되지만 당짭도 된다. 자, ngày mấy 이거는 며칠이었어요. 며칠 대신 ngày nào, 어느 날에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Em đi ngày mấy, về ngày mấy, 며칠에 가서 며칠에 와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em đi ngày nào, 어떤 날, 어느 날에 가서 어느 날에 와 라고도 물어볼 수 있다. ngày now도 기억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복습 하나씩 해보도록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베트남어로 언제는 khi nào, bao giờ 이고 문장 앞에 있을 경우는 미래, 끝에 있을 경우는 과거를 물어본다. OX. 맞습니다, 여러분. 맞죠.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앞에 있으면 미래고 끝에 있으면 과거예요. 맞아요. 자, 베트남어로 며칠에 몇 월에 몇 년도에와 같이 시점을 물어보고 답할 때는 숫자 끝에 있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즉 며칠에 할 때 여러분 요 몇 혹은 숫자 4, 뭐 3, 2 이런 게 다 어디 있어요? 끝에 있어야 된다. 맞나요? 룸 맞습니다. 룸 맞죠? 시점을 물어볼 때 에, vao는 생략해도 안 해도 상관없다. 자, 여러분 여기서 세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규칙은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vao는 원래 생략하시면 안 돼요. 마치 며칠에가 이렇게 하지, 며칠가 이렇게 하잖아요. 몇 월에가 이제 몇 월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써야 돼요. vowel 쓰세요. 자, 네 번째. A를 다녀오다, A 하러 다녀오다라고 할 때는 đi về A라고 하면 된다. đi về Việt Nam, 베트남 다녀오다, đi về chơi. 맞아요? 안 되죠. 제가 항상 어떻게 쓰라고 했어요, 여러분? đi A về. 그래서 đi Việt Nam ve라고 해야지 베트남을 다녀온 거고요. đi chơi ve라고 해야지 놀러 갔다 온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앞으로 틀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트남어로 요거는 5월 8일이다. 롱아이 사이. 맞아요, 안 맞아요? 롱은 맞다. 사이는 틀렸다. 사이. đúng rồi. Đây là mùng 8 tháng 5이죠. mùng 8 tháng 5이에요. mùng 5 tháng 8. 죄송해요. 저도 막 가끔씩 막 헷갈려요. 한국이랑 베트남 갔다가 해서. 이거는 8월 5일입니다. 그래서 mùng 5 tháng 8이에요. mùng 5 tháng 8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어요. 헷갈리시면 안 돼. 거꾸로 써야 된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머, 너무 죄송해요. 오늘도 공부 성공, 단công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오늘 내용이 좀 길었죠. 제가 1강의 내용을 좀 많이 넣었어요. 왜냐면 여러분 아직까지 에너지가 있을 때 좀 내용을 많이 넣은 거라서 조금 힘드셔도 그래도 오늘 열심히 공부하신 내 자신 칭찬해주세요. 내 자신 칭찬해. 수고하셨습니다.